안녕하세요, 이창호입니다. 재계 소식과 이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고 그 뒷얘기를 나눠보는 CEO 파일 재계 뒷담화,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초미세먼지가 아주 극성인데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 잠깐 외국 나갔다 왔는데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뉴스 예. 보니까 너무 심해서. 그래서 겨울에는 딴 데 살다 와야 되나 할 정도로 이거 너무 심하네. 그러니까 이게 꼭 중국 문제도 아니고 우리 문제 좀 있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더 문제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건강염려증이 좀 있어서 네. 차에다도 사무실에도 집에도 전부 방역 마스크를 두고 방역 마스크 쓰기를 일상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지난번 방송은 좀 어땠습니까? 결과를 좀 피드백을 좀 받으셨나요? 저 와이프가 아주 날카로운 피드백을 하던데 예. 첫 번째는 너무 길다.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분량이 좀 재미없는 길었죠. 내용을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분은 밥도 안 먹었냐? 기분이 없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주실 건가요? 곧 우리가 3월달에 주총이 있어요. 예. 모든 기업들의 우리가 슈퍼 주총대라고 그러는데 12월 결산회사들. 10일 결산회사들의 이제 3월 한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가 모든 대기업들의 주총을 하는데, 주총을 하기 전에 주요 안건들을 지금인 1월 한 둘째 셋째 주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안건들은, 민감한 안건들은 어떻게 될까 되게 관심이 많이 가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만 300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이 지난 1년 2년 동안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했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 어떻게 스탠스를 취했는지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래를 이제 처음 적용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도대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는 지금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일반인들이 조금 오해할 그러니까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년 2018년 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시행이 됐는데, 원래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에서 시작했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을 정한 게 있어요. 예.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보통 ESG라고 해서 환경,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G, 가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져라 라는 지침을 내렸고, 그 지침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2008년에 시작해서 2010년 영국부터 도입을 했는데, 미국과 영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기업 투자의 기준을 잡습니다. 한 3년 전인가요? 스웨덴의 국부펀드가 포스코의 지분을 몽땅 뺐어요. 앞으로 너희들하고는 투자를 안 하겠다. 네, 그게 대표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포스코는 환경을 너무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 국부펀드는 포스코에서 앞으로 투자를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슈된 적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기업이 어디인가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데가. 지금 가장 사실 이번 주에 이제 기관투자본부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예. 가장 관심 가는 회사는 역시 한진입니다. 한진. 네, 한진그룹. 예. 네, 대한항공이죠. 작년에 너무 잘 알죠. 그 한진그룹의 두 따님과 그리고 사모님, 회장 사모님, 회장까지 배임 횡령, 갑질 논란, 온갖 논란이 있어서 아마 그 이슈가 가장 논의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연금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제
그 사실 한진그룹은 이번에 국민연금이 좀 간섭을 하겠다는 것은 스튜디치 코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가버넌스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일부러 스튜디치 코드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건은 이런 거죠. 야, 제발 너희 오너들이 이상한 짓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한진그룹에 대한항공의 10% 이상 지분 갖고 있는데 우리 이만큼 손해 안 봤다. 너희 좀 이상한 짓 좀 하지 마라. 너희가 이상한 짓 하는 걸 보니까 그 이상한 짓의 기본이 너희들이 뭐 오늘가들이 대표이사부터 다 갖고 있고 전형을 일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간섭을 하겠다. 야, 사회이사 임명하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 좀 임시키겠다. 그리고 그 조양호 회장이나 조은태 큰아들도 우리가 지금 대표이사 다 하고 있는데 과연 경영이 있느냐? 한번 검증해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분이 10% 이상 있으니까 간섭하겠다는 거죠. 떼놓고 보면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국민의 돈이잖아요. 노후자금. 그렇죠. 우리 노후자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진그룹에 10% 이상 지분을 투자했는데 대한항공 투자했는데 대한항공이 경영 성적이 아니라 오너의 갑질 때문에 손해를 봤다. 당연히 간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간섭한다 봅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임원 해임이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으면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면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엇이 그 산성물산 제모직 합병할 때 엄청나게 이슈를 일으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상법에 의하면 지분 2% 이상만 가져도 그러니까 재무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 회계장부를 보여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10% 이상이면 정말 여러 가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대주주거든요. 예. 이대주주면 지금 법적으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는 지분을 매입할 때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경영에 참여하겠다. 나는 경영에 참여는 하지 않고 그 어떤 이득만 보겠다. 이게 두 가지인데 사실 국민연금은 그 이전 법에 의하면 경영 참여가 원칙적으로 좀 금지된 뭐 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최순실 사건으로 올라가죠.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 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러고는 사실 손해를 좀 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진그룹까지 터지니까 이번에는 이제 경영에 좀 우리가 관여를 하겠다. 이런 거죠. 관여를 하면서 국민연금이 특히 한진가는 그게 그 사회이사를 보면요.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 조은태 지금 사장이 하고 있는데 사회사들이 지금 조양호 회장이 고등학교 동창, 그다음에 뭐 매형네 로펌의 회사 이런 분들이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른 데는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 국가 권력기관, 뭐 국세청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뭐 공정위 이런 이제 그 관하고 좀 이렇게 인맥을 쌓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한진 대한항공 좀 심해요. 대한항공은 정말 오너 일가들의 완전한 그 가까운 사람들. 원래 사회이사의 원칙도 위배되죠. 사회이사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그 우리가 97년도에 IMF 때문에 그 IMF에서 야 사회이사를 들여라고 이제 강제 규정을 내렸거든요. 그 이후에 사회이사가 생겼는데 20년 넘었는데 원래 사회이사는 그 회사를 전문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감찰하고 감사하고 조언을 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준 그 자리인데 완전히 그 자기 친척으로 하면 사회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임원 스님, 특히 대표이사 스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민연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사회이사 이제 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회이사 인임과 스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조양호 회장이나 그 자제분들이 네. 임원에서 이번 3월 주총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일단 땅콩 회항에 또 유명한 조현아는 이미 빠졌고 예. 부사장 올라갔다가 1년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동생 때문에 빠지게 됐고 예. 물컵이 뭔지 그 물컵 물 한 잔 때문에 빠지게 됐고 조현민은 이제 지니어 쪽을 그렇죠. 맡았으니까 예. 그는 원래 이번에 또 사임을 했고 전무에서
또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그냥 뭐 페이크 사임인데. 지금 조양호 회장도 지금 이 사람도 등기부로 돼 있죠. 있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조원태 사장이 지금 대표가 됐는데 조원태 사장은 또 그게 걸려 있잖아요. 그 인하대학교 졸업 안 한 거 아니냐? 졸업 안, 아, 그렇죠. 그 원칙에 어긋난 거 아니냐? 미국 USC가 유명하다며 그게 한국인들이 그냥 쉽게 들어가는 학교로. 그래서 뭐 그거 갔다가 전학을 했었다. 거기서 그 쉬운 학교에서 졸업을 못하는 바람에 예. 인하대학교 다시 편입을 해서 사실 좀 그래요. 그 당시는 그렇게 뭐 높은 학교도 아닌데 거기도 졸업 못할 정도면 야 그것도 자기 재단이니까 그걸 졸업을 했다고 하는 거지. 좀 하여튼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조원태 사장님 대표이사인데 그 부분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사장이나 대표는 우리의 이익을 가장 지키고 우리의 이익을 높일 사람을 앉히는 게 맞잖아요. 전문 경영이. 그렇죠. 예. 사실 오늘가라는 백그라운드 빼고는 한 게 뭐 있냐? 다시 보면 퀘스천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민감할 것 같아요. 그 조양호 일가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작년 그 사태 때문에 조현이나 조현민은 카드를 버리더라도 조원태는 지켰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막을 것 같긴 한데 현재 대주주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지금 국민연금에서 뭐 5%, 10% 이상 지분을 가진 대기업들이 많은데 그 네. 기업들도 이제 좀 그 반짝 긴장들 하겠네요. 하죠.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요게 국민연금이 지난 한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반대한 그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이때는 잠깐 높았긴 했지만 점점 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오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재계 입장에서 많이 대변을 했는데 그 삼성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네, 그래서 왜 작년에 한 1년 가까이 국민연금 운영기금부장도 자리 못 앉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미국의 제가 사례를 보면 미국의 포춘 100대 기업들을 보면 그 1970년 이후에 대부분의 기업들의 최대 주주가 대부분 그 기금이나 그 펀드, 헤지 펀드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 지금 추세면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1대 2대 주주로 갈 날이 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를 갖고 있고 17% 정도 갖고 있는데 이제 가장 국민연금이 이제 그 반대한 안건을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어떤 거 반대를 많이 했느냐 국민연금이 17%도 좀 낮은 거 아닌가요? 찬성이 지금 80%가 넘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건들을 보면 대부분의 안건은 찬성만 할 만한 안건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안건이라는 게 일반 직장인들은 이제 그 시스템을 잘 모르시니까 좀 설명을 하면 그 우선 그 보딩 멤버 사장부터 내부에 있는 보딩 멤버들이 일단 안건을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사회이사까지 포함한 그 보딩 멤버에서 의견을 낸 다음에 주주총회 안건을 붙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이사가 다 후수합이기 때문에 사회이사들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은 99.97%입니다. 네, 그렇게 통과된 안건을 가지고 주총을 열었는데 국민연금이 한 17%를 반대했다는 거죠. 17%가 주로 어떤 것들인지 좀 얘기 좀 보면 가장 민감한 게 퇴직금 문제를 제일 많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이게 왜 의외죠. 예. 근데 이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는 아니에요. 오늘가나 그 등기사들이 퇴직금을 작게는 십수억에서 많게는 뭐 몇백억 도 오늘 일가들 퇴직금이군요. 그렇죠. 일반 직원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아니고 네. 사내 등기사들 퇴직금. 예. 등기사들은 보통 퇴직금 구조가 어떻냐면은 엄청나게 챙겨가죠. 이제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본인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임금에 곱하기 자기 근속 연수가 퇴직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 뭐 한 55세 정도에 보통 퇴직을 많이 하시니까 이후에 본인 직장 3개월 평균 월급 평균 한 700만 원이다.
30년 근무했다. 그래봐야 37에 21, 뭐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임원들 어떻냐? 이거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연금이니까 많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등기사들은 일단 월급이 높잖아요. 한 10억씩까지 가잖아요. 10억, 뭐 15억까지 가잖아요. 그거에 석 달 평균이면 한 평균 1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월급이 예, 매달 1억이 되니까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의 월급이 기본급이 제일 많은데 기본급이 1억 4,300만 원이에요. 기본급만. 기본급만. 음. 월 기본급만. 그러니까 사장이 1억 2천만 원, 부사장이 한 1억 9천만 원까지 되더라고. 현 삼성전자 기준인데 우리 제일 높은. 기본급만 그렇고 인스턴트 붙으니까 뭐 60억, 50억이 되는 거죠. 어쨌든 거기에다가 일반 직장인들은 연수를 그냥 곱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를 더 곱합니다. 등기사는. 배수가 배수를 있죠. 곱해요. 배수. 예. 보통 3배수, 6배수를 곱해요. 일반 직장인들은 1배수를 곱하는 1배수 거 곱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월급이가 1억이면 음. 곱하기 6배수를 하거든요. 오너들은. 보통 6배수인가요? 6배수. 근데 대단하다. 오너들은 이게 더 돼. 전문고사 같은 경우는 월 한 뭐 10억 가까이 가시니까 뭐 5억을 가져간다해도 5 곱하기 6배수 하면 30억이잖아요. 30억에 30년 근무했어. 90억, 900억 가져가는 거지.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좀 줄여라 하는 게 많네요. 네, 국민연금의 이게 그러니까 퇴직금이 1등이에요. 또 두 번째도 돈 관련된 거예요. 보수한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임원들, 등기이사들 보수한도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임원 선임, 기타 이런 주로 이제 돈 관련된 이제 주로 오너 등기사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연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국민연금 자기 돈이잖아요. 이 우리나라 연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이 한 3개 정도 돼요. 제일 큰 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있는데 이 규모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장년 기준으로 620조입니다. 그리고 사학연금이 19조, 공무원연금이 17조니까 국민연금 압도적으로 많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돈을 굴리는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죠. 지금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금이 올라가가지고 아마 국민연금 운영기금 본부장이 뉴욕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출장을 가면 아마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을 겁니다. 만나려고 줄을 선다는 줄을 서 얘기가 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구조 때문에 가지고 있고 이 국민연금이 이제 보면 이 주식의 투입 비중이 점점 높아져요. 그렇네요. 그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왜 기업들이 국민연금에 의사결정이 민감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 607조 중에서 지금 한 200조 가까이가 주식에 가 있죠. 228조. 이 중에 반은 외국 주식, 반은 우리나라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손이니까 저는 이 추세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수익률이 더 나아야 되니까 더 날 거라 봐요. 적금 정도. 상장 주식 시가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나? 1,500조니까 그러면은 한 20% 정도. 20%? 네. 20% 안 될 것 같은데 국내 주식만 국내식 따지면 따지면 한 8%? 8% 정도니까 네,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죠. 거네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하면 기업들이 국민연금에 이게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고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영역을 로비를 할 거고 할 것 같은 저는. 그렇군요. 네. 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본격적으로 행사한다면 긴장하는 기업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경영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한다면 질에 겁먹을 필요 없겠죠. 이 스튜어디십 코드가 우리 기업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매기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들은 아마 틀림없이 연금 사회주의다. 오너 일가의 네. 딸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실 거라면서요? 제게 딸들의 전쟁이잖아요. 거기 이서연, 이부진, 그 롯데 진영자 뭐 외의 사람들이 네. 사업들은 잘 하고 있나요? 뭐 적자투성이에다가 제일 뭐 지금 브랜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아, 이게 다음 주에 또 큰일 나겠는데. 뭐 민감할 수도 있죠. 뭐 이게